네, 끝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또 예. 주말에 발표되는 CPI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그냥 관망 심리가 상당히 짙은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주말을 기해서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이제 그 원체 빅 이벤트가 많아서 네. 이번에 물가 지표도 있고 그다음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이제는 좀 식상하지 않을까요? 이제 웬만큼 물가 지표가 뭐 네. 나쁘게 나와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FOMC도 뭐 50bp 다 얘기했기 때문에 QT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빅 이벤트는 제 생각에는 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가가 또 120불 돌파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 지금 한 달 넘게 여기에 나와서 미국의 주식이 성장주에서 에너지 주식으로 계속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엑슨모빌, 그다음에 쉐브론, 그다음에 옥시덴탈 이쪽 섹터를 계속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엑슨모빌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가고 올랐는데 있어요. 더 오르더라고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유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주주 가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 나중에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미국의 성장주 아마존과 연결시켜서 왜 삼성전자가 못 가는가를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 주식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상은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계속 못 넘더니만 화요일 날 넘고 어제 넘고 계속 맞아요. 넘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성장주가 못 가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제 주식 차별화 장세가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지표나 FOMC 회의 얘기하면 또 다른 출연자분들 많이 하죠. 식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지표, 저만의 좀 차별화된 지표를 가져와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표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그 펀더멘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술적 분석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뢰를 크게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 나스닥 그 월봉 차트의 30년 월봉 차트입니다. 정말 기네요. 예, 30년 차트인데 이거 뭐 잘 안 보인다. 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추세만 보면 되는 거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요 다음번에 그 구간별로 확대를 시켜놓은 자료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걸 30년을 갖고 왔는가 하면 지금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 이 녹색선 이 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주봉이 아니고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거든요. 월봉 종가상 이게 관리가 안 된 적이 딱 2번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가 되고 다 올라갔어요. 그 보시면 노란색이 관리가 된 거고 회색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대하니까 뭐 이렇게 노려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가 하면 2000년하고 2001년 IT 버블 때 한번 관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안 됐어요. 그러면 확대 버전으로 갈게요. 그 당시에. 다음 요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차에서 IT 버블 때하고 금융위기 때 관리가 안 되고 나서 저 선을 하회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나서 이게 회색 선이고요. 관리가 된 건 다 노란색 선이죠. 관리가 안 됐는데 요 관리가 안 되면 보통 한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박스권 있다가 그 다음번에 한 1년 이상 계속 떨어집니다.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 5년치 자료나 뭐 10년치 자료면 제가 이 신뢰를 잘 안 하거든요. 30년치 데이터 중에 이게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위기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그 유럽 재정 위기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기인 IT 버블 때하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오는 금융위기 그때만 2개가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럼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2012년도 유럽 재정 위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까지요. 그렇게 많이 주가가 떨어져도 나스닥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세요. 그죠? 근데 최근에 2020년도에 지난달에 딱 되었습니다. 저 회색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관리가 됐는데 6월 달, 7월 달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또 더 간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스닥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네. 행보를 하다가 내년에 다시 1년 동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12년 동안 이어왔던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아, 정말 이게 긴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IT 버블, 뭐 금융 위기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급락이 나왔었는데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 뭐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그때만큼 심각한 건가? 그런데 그때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시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 제가 그래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펀더멘탈로 보면 좀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해서 예.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2007년도,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근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IT 버블 때는 네. 그때의 버블 상황하고 비슷한데 그때하고 또 상황 뭐냐면 그때는 좀 무너졌을 때 페드가 잡아줄 수 있었던데 지금은 페드가 못 잡아줘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기 못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2002년, 2001년도, 2000년도 IT 네. 버블 때 관리가 안 된 거랑 2007, 2008 금융위기 때 관리가 안 된 거랑은 그거는 다르다. 예.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 예.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 시점이기 때문에 30년 데이터인 이거를 제가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월봉이 관리가 안 되면 네. 제가 그때 방송 나와서 관리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때 매월 이제 마지막 날 나올 때 네. 저한테 관리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네요. 사실. 왜냐하면 관리가 예. 되면 30년 동안 여지없이 큰 위기 때 여지없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박스가 있다. 그다음에 1년 이상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요.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안 떨어졌고 아까 세 번째 그 차트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맨 마지막 차트.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안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안 무너졌고 네. 코로나 나올 때도 안 무너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지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무너진 거는 두 번밖에 없어요. 이게 월봉이. 언젠가 하면 2000년도 초에 IT 버블 때 IT. 하고 2007년, 2008년도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제 얘기는 뭐냐면 성장 중 결론적으로 좀 피하자 이 얘기죠. 아, 성장주는 피하자.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 뭐 성장주로 대표되는 것이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주 이런 것 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정말 뭐 지지리도 못 가고 있어요. 오늘도 뭐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저점이 64,500원, 지금 뭐 64,700원, 800원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깰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이 그래도 또 한 지난주였나요?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려 세우나 싶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저평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아프셔서 안 네.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엑슨모빌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게 유가가 120불, 130불 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엑슨모빌은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유가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벌었던 거를 새로운 쪽에 투자를 안 해요. 왜? 어차피 탄소 제로로 가야 되니까 네. 지금 있던 것만 운영해도 뽑을 수 그렇죠. 있는데 예.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회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엑슨모빌 그 재무제표를 보면요. 전부 다 이익 나는 것들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나 배당으로 다 빼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주 가치가 제고되니까. 그러네요. 근데요, 삼성전자 이런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어떤 형태로 지금 계속 성장했는가 하면 대부분 다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계속 빼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해갖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과 신규 투자를 하고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장이 좋을 때, 그다음 성장주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받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성장주가 무너진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하죠. 예.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엑슨모빌은 계속 이익 나는 것들을 자사로 쏘아갖고 주주 가치를 배당을 뺀다는 거, 주주 가치를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는 주주 가치하고 상관없이 주주의 돈을 뺏어와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멈췄다라고 얘기하면 투자가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서버용 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방식이 아마존식의 성장의 방식이 그만뒀을 때 이익이 나는 돈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가 아닌데 투자를 먼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경기 침체에 있다고 10% 감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말도 안 돼. 작년에 유상증자하고 그렇게 뽑아갖고 투자를 하더니만 갑자기 감은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삼성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는 많이 빠지지만 삼성전자는 많이는 안 빠지는데 못 가죠. 왜냐하면 성장주에 대한 부분 투자가 없어버리면 이쪽 섹터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수급을 한번 보실래요? PPT를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근데 오래 놔두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수급 형태를 한번 보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대형주가 쏠림 현상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전체 70%씩 외국 개인들이 싸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이네요. 근데 예.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딜레마예요. 네. 다른 종목들 같으면 이게 좀 못 간다 싶으면 종목 교체라도 하는데 예. 삼성전자는 누가 종목 교체합니까? 여기에서. 그러게요. 뭐 외국인도 안 받아주고. 네. 예. 그거 놔두면 수익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언제까지 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문제죠. 이렇게 꼬인 수급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의 성장주, 아마존의 성장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좀 꺾여졌다 네. 하면서 삼성전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평가라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딜레마는 삼성전자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이 간 뭐 국내 증시로 치면 S-OI를 살 것인가 52주 최고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또 가고 있는 방산주를 다시 접근하기엔 좀 늦은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어떤 종목이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예.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고 얘기했던 이유인데 에너지 주식, 그러니까 국내 이게 외국에는 에너지 주식, 예. 그러니까 엑스모빌 같은 경우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무슨 에너지 주식이 매력적일까요?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에너지 주식이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종목도 있나요? 뭐 비교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국내의 차기 주도 업종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했던 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방산업종 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 주도주가 좀 바뀌죠. 어차피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리바운딩이 나오면 어차피 성장주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리바운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스닥도 당분간은 한 12,000선 후반에서 11,0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구간에서 과감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성장 시대가 끝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 나스닥이 한 10,000선 초반 정도, 네. 우리 시장도 한 2,600선 밑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지금 장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말씀드렸지만 제발 신용 잔고 좀 줄이세요.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조 7천억까지 이렇게 늘어났던 신용 잔고가요. 8천억, 7천억까지 줄었다가 또 이번 주에 다시 1,700억 또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신용 잔고는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방산업종 이런 것들이 진짜 조정을 받으면 조금씩 그러니까 매집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는요. 지금 못하면 기적 반등 나올 때 그때 종목 교체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격 따지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을 따지고 이럴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흐름이 변하고 큰 있다는 흐름이 거. 예. 변곡점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월봉상 아까 봐야겠던 관리가 안 되면 30년 만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올해는 안 떨어지겠죠. 그 관리 안 되고 한 5개월에서 8개월까지 박스권이지만 내년에는 꽤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매월 마지막 날 월봉 차트를 꼭 가지고 와서 좋네요. 네. 제가 이거 뭐 출연 안 할 때까지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또 미국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